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창원의 골칫덩이라는 오명으로 비판받아온 마산 해양 신도시가 점점 내실을 다지는 여러 계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대형 이슈가 최근 발표가 됐는데요. 작년에 있었던 창원형 디지털 혁신타운을 조성하겠다 하는 계획에서 더 규모와 내용을 확대해서 창원형 디지털밸리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다. 오늘 그 정확한 세부 내용 짚어보면서 거시적 또 미시적 관점에서 기대와 요구사항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조영태 창원대 기계공학부 스마트 제조 융합전공 학과장 나오셨고요. 여성환 한국경영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창원시는 이 해양 신도시의 디지털 혁신타운을 조성하겠다 하고 밝혔었는데 이걸 포용하는 더 큰 규모의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바로 창원형 디지털 밸리 조성인데요. 자, 소장님께서 정확한 좀 내용 좀 분석해 주실까요? 네, 디지털 혁신타운은 이번에 발표한 그 창원형 디지털밸리 이 조성 계획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창원형 디지털밸리는 전체로 봐서 세 거점이 들어서게 되는데 네. 지식 생산 거점, 연구 거점, 교육 거점 이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혁신타운은 지식 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되고 연구 거점인 글로벌 ICT 연구 협력 공간 그리고 교육 거점인 글로벌 PLB 그러니까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기반으로 하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창원의 지식 생산과 또 연구, 교육까지 모두 이루어지는 디지털 산업단지를 만들겠다 이런 계획이 나온 건데, 자 교수님께서는 관련 학자로서 이런 발표 듣고 어떠셨습니까? 네, 여성환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 이제 디지털 혁신타운이라는 것에서 연구 거점과 교육 거점이 같이 포함된 이런 식으로 확대되는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디지털 혁신타운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생산 공장이 들어서는 그런 네. 느낌이었다고 하면 여기에 이제 새롭게 교육과 연구의 기능이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어떤 발전적인 방향을 네. 이제 모색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산업단지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공장뿐만 아니고 거기에 연구와 교육 기능이 같이 포함이 되어서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야만 이 산업단지라는 것이 발전적으로 갈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기획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그런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과 또 연구 거점을 포함해서 새롭게 내놓은 계획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교수님, 이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창원에 꼭 필요합니까? 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창원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가 오랫동안 한 40년 넘게 그렇게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조업 중심의 산업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IT 기술을 접목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최근에 경남 창원 스마트 그린 산업 단지가 이곳에서 이제 시행이 되면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여기에 ICT 기술을 결합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이제 스마트 산업 단지 또는 이제 스마트 시티가 들어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핵심적인 기술이 바로 IT 기술이 되겠습니다. IT 하면 대한민국이죠. IT 네. 하면 대한민국인데 특히 그 중에서 유명한 곳에 이제 판교 디지털 밸리가 있습니다. 네. 판교 디지털 밸리가 판교 테크노 밸리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공간적인 크기를 얘기했을 때는 사실 창원 국가산업단지에 비해서 거의 크기가 7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매출은 거의 2배 이상 내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첨단 고부가가치 산업들이 그 안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청년 인구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싶어 하게 되겠죠. 네. 고부가가치의 첨단 산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산업을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디지털 산업 단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제조업의 IT를 이렇게 더하고 싶어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네. 지역에.
그런데 이제 IT 기술이 이 지역에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네. 외부에서 이렇게 수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IT 밸리, 네. 뭐 창원형 디지털 밸리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외부에서 수혈하던 것을 내부에서 이제 같이 발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번 이 창원형 디지털 밸리가요, 포화 상태인 마산 자유무역지역에 숨통을 트이게 할 거다. 이런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소장님, 지금의 이 마산 자유무역지역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 조영태 교수님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당위성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실제로 그 우리가 제조업이 이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제조업 같은 경우에 이제 결국은 중국이나 뭐 베트남 이런 데서 원가 경쟁 때문에 지금 좀 시달리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들도 이제 제조업보다는 IT라든지 이런 데를 원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일자리를 뭐 창출한다 이런 면에서도 의미가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 이제 맥락을 같이 해서 창원시가 산업자원부와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이제 마산 자유무역지역의 분양률은 이제 뭐 100%다. 가동률도 뭐 97.8% 정도 이렇게 되면 완전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네, 더 들어올 그래서- 자리가 없다 이런 예,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예. 그 뭔가 성장을 하려면 들어올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그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의 다른 지역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그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제 내놓은 자료가 지적 면적이 우리 그 마산은 957제곱킬로미터, 그런데 비해 갖고 군산은 1256제곱킬로미터, 김제는 네. 991, 대불은 1838 등 이제 다른 데 비해 갖고 우리가 도시 규모는 큰데 규모에 비해가 상대적으로 이제 이게 지역이 좁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입주업체도 이제 수가 많아 갖고 여기는 그 179개, 군산은 뭐 이게 그 66개, 김제 29개, 대불 34개, 뭐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많게는 6배 가까이 이제 밀집도도 높다. 그래서 공간적 확대가 좀 불가능한 상황이다. 네. 뭐 이런 것들이 근거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신산업 유치와 기존 혁신기업 확대를 통한 이제 성장을 이제 매우 어렵게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뭐 교수님이 그 부분 조목조목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단순히 그 외형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미래 성장 산업이라는 게 이제 시대가 변해가고 우리 젊은 사람들의 니즈가 변해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데 요번에 그 자유무역 지역을 확대하려는 거는 그런 것의 일환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마산의 신산업을 유치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지만 좀 땅이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신데,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양 신도시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키로서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 디지털 밸리 입지로 마산 해양 신도시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마창대교를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새로 생긴 공간 땅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네. 여기에 이렇게 큰 넓은 새로운 땅이 이렇게 생겼구나. 저곳에서 무엇을 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좀 이렇게 계획들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네.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욕심들이 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땅이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지도를 이렇게 보니까 이 새롭게 생긴 인공섬이죠. 이곳이 굉장히 닮아 있는 곳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바로 이제 싱가포르인데요. 싱가포르 하면 이제 1인당 국민소득이 한 6만 불이 넘는 세계에서 뭐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실 텐데, 싱가포르이 또 유명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 시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프로젝트였는데 네. 이곳에 버추얼 싱가포르 해가지고 싱가포르 전체를 가상 공간으로 완전히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 먼저 가상 공간에 짓는 거죠. 네. 그 다음에 공기의 흐름을 미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오. 그렇게 지어도 괜찮은지. 그 다음에 실제로 짓는 겁니다. 네. 뭐 일조량도 미리 테스트해보고 그렇게 건물을 짓고 그런 이제 버추얼 싱가포르한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지금 많이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 그런 단계인데 우리도 이곳 그 새로운 이 땅에다가 그런 버추얼 해양 신도시 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술 디지털 기술이죠. 네. IT 기술. 그래서 IT 기술이 이곳에 이제 먼저 들어오고
그걸 바탕으로 이런 첨단 산업이 같이 유치가 되고 뭐 그렇게 되면 이제 뭐 땅도 부족하고 사실 뭐 이제 마산 자유무역지구가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디지털 기술을 먼저 우선적으로 유치해 가지고 이곳에 그런 첨단 산업을 우리가 한번 지역에서 일궈내 보면 네.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해양 신도시의 창원형 디지털 밸리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가 참 되는데, 자, 들어보니까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네, 그 작년에 그 디지털 혁신타운 조성을 위한 이제 연구 용역을 시작을 했고요. 뭐 일각에서는 이게 너무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미리 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네. 연구 용역이라는 건 원래 이게 발표되기 전에 미리 이게 제대로 될 건지를 알아보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그 교수님도 뭐 미리 저 가서 버추얼 공간에서 테스트 해보고 나서 한다 그랬잖아요. 그 연구 용역도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는 뭐 특별히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창원시가 수차례에 걸쳐서 산자부와 이제 디지털 혁신타운을 조성하는 데 대해 갖고 무역 지역 이제 확대 방안 이런 것도 논의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디지털 혁신타운과 관련한 용역이 이제 진행 중인데 여기에 창원시는 정주 여건 공간을 중심으로 이제 디지털 혁신센터 한 동, 네. 혁신연구동 4개 동 이렇게 해가 5개의 건물을 구축할 계획을 했고 여기다 더해서 이제 힐링 스페이스를 지상 1층에다가 16,500제곱미터 규모로 이제 구상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혁신센터는 공유형 연구공간, 생산공간, 시험 인증 공간 등을 활용하고 총 뭐 그 685개 정도의 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글로벌 ICT 연구협력 공간에는 정보통신기술 및 응용기술, 그리고 제조 IC 및 소재 등 연구시설,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 전자부품, 뭐 첨단 모빌리티 이런 것 등 연구센터 입주를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PLB 교육 공간은 이제 창원의 그 자매 도시 대학인 그 드렌스덴 존스 호킨스 등을 활용을 하고 시와 이제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는 독일의 프라운호프, 캐나다의 워털루 대학 등 이런 데 강사진을 이제 좀 이용을 해서 글로벌 감각도 좀 높이고 이제 새로운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을 해서 첨단 인재를 좀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그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인재 양성 이야기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창원에 이런 디지털 밸리가 들어서면 대학교와의 연계 또 대학내 기술센터와의 협력에도 더 활발해질 텐데 어떻습니까? 기대를 좀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여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미래 신기술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뭐 미래 먹거리가 생기는 거니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어떤 사업을 인체에 비유하면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고 머리에 해당되는 게 이제 R&D 센터입니다. 근데 이 몸은 창원에 있으면서 머리는 수도권에 있는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네, 그게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죠. 네. 힘듭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면. 근데 왜 그렇게 되고 있냐면 사실 수도권에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쪽에 이제 우수한 인재들을 유치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이곳에 창원형 디지털 밸리가 들어오고 그리고 또 멋진 건물이 들어오고 청년 인구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유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지역 대학하고도 잘 연계가 될 거고 지역에 있는 연구소하고도 자연스럽게 잘 연계가 돼서 이런 첨단 산업, 미래 기술들이 같이 연구가 잘 되고 그리고 새로운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될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훌륭한 인재들이 이 지역 산업을 이끌어 나갈 거가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아주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 대학에 또 들어오게 되겠죠. 이런 이제 자연스러운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지금 나와 있는 계획대로라면 2027년에 이 디지털 밸리가 조성이 될 거라고 하는데 창원시에서는 앞으로 10,000개 정도의 일자리를 창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신지요?
네, 뭐 인재 양성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하는 이제 큰 사업이 지금 추진되고 있죠. 이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건 새로운 수도권을 이곳에 또 하나 더 만들겠다는 건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역시 또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이끌어내려고 하면 이 인력이 꼭 필요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이곳에 꼭 구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기업도 유치를 잘 해야 되고, 창업도 여기 같이 잘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창원형 디지털 밸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제 새롭게 배출될 인력도 이곳에 같이 교육이 되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이 산업에 재직하고 있는 재직자들의 어떤 직무 전환 교육, 네. 그것도 이곳에 같이 이루어지면 그 두 가지를 같이 이곳에 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효과적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좀 되고, 그 다음에 또 키워드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글로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로벌 연구 협력이 이루어지는 공간, 네. 그리고 이제 글로벌 PBL 교육,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PBL 교육, 이런 것들이 이곳에 이제 같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러면 청년 유입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같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서 판교 테크노밸리 이야기도 잠깐 저희가 나눴었는데, 앞으로 이 창원형 디지털밸리가 그만큼 매출을 또 올리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많은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먼저 여쭙겠습니다. 어떤 노력 좀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크게 뭐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첫 번째는 그런 이제 인재 양성 시스템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 판교 디지털 밸리의 모델, 그 모델이라는 게 저는 그 인재에서 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그 인재를 흡수할 수 있는 모델을 이곳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선 지역에 있는 대학도 특성화를 좀 해야 됩니다. 특성화를 해서 특화시킨 그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발전적인 모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아주 우수한 좋은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곳에 그 기업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우수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 기업이 글로벌 기업이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그런 이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어떤 특화된 포인트를 이곳에 줘야 된다. 그게 저는 이제 제조업에 IT를 더하는 것이다. 이곳은 제조업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에 더하기 IT를 할 수 있는 그 특화된 포인트를 이 창원형 디지털 밸리에 주면 좋겠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이 새로운 정부가 또 키워드로 디지털을 들고 있습니다. 지역 디지털 밸리, 이걸 새로운 정부가 한번 구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네. 자, 소장님께도 여쭤보겠습니다. 앞으로 창원형 디지털밸리 추진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지향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정부나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제 조기에 정착하려면은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최적의 해를 찾는 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뭐 학자들의 견해나 실무 전문가들 이런 데 가서 이제 뭐 의견도 많이 구하고 연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창원시가 내세우는 것도 뭐 일자리 만개 창출 이런 건데, 그 좋은 일자리가 생기면은 인구는 저절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로 인해서 또 유기적으로 따라온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걸 위해 가지고 그 다양한 분야에 걸쳐 가지고 폭넓은 경험을 갖고 있는 이런 전문가들, 즉 다시 말해 갖고 학문과 실무의 중간계에 있는 이런 전문가들을 중용을 해 가지고 이제 일을 추진해 나간다면은 뭐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두 분의 호응이 쏟아지는 만큼 앞으로 저희도 좀 기대를 갖고 지켜볼 필요 있어 보입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